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언니가 없으면 좋겠어. 이은재 글, 심윤정 그림, 살림 어린이. 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도 행복할 수 있을까?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새아이의 행복찾기 프로젝트. 글을 쓰신 이은재 선생님은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추계예술대학에서 문해창작을 공부했습니다. 1995년 기차는 바다를 보러 간다로 MBC 창작동화 대상을 수상하며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심윤정 선생님은 매번 조금 더 재미있고 유쾌한 그림을 그리려고 고민합니다. 2009년 한국 안데르센상 은상을 받았습니다. 사고뭉치 언니. 예담이는 현관문을 쾅소리 나게 닫고 집으로 들어섰다. 집에는 아무도 없을 게 뻔했다. 그런데도 오늘은 혹시 누군가 나와서 반겨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신발도 벗지 않고 기다려봤다. 하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다. 엄마가 장애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언니를 데리러 돌아오려면 아직 2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채, 나만 매일 찬밥 신세야. 예담이는 괜스레 심통이 나서 바닥을 쿵쿵 울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열자마자 예담이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종이 조각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언니가 한 짓이 분명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언니는 색깔이 예쁜 종이만 보면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렸다. 그래서 예담이는 학교에서 필요한 색종이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놓고 써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언니는 표지가 예쁜 공책도 곧잘 찾아내서 조각내버리곤 했다. 식구들이 아무리 주의를 주고 철저히 감시해도 소용없었다. 언니가 툭하면 식구들 눈을 피해가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예담이는 늘 머리가 아팠다. 이번엔 또 뭘 자른 거야? 예담이는 종이 조각을 뒤적거리다 말고 멈칫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언니가 잘라버린 건 바로 예담이의 일기장이었다. 그러고 보니 책상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쳐진 일기장이 보였다. 그 일기장은 지난달 예담이 생일 때 태호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태호는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4학년 전체에서 달리기가 가장 빠른 아이였다. 한적한 시골 풍경이 그려진 일기장 오른편에는 자그마한 자물쇠까지 달려있었다. 태호를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예담이에게 일기장은 보물 1호였다. 하지만 지금 그 보물 1호는 표지 한쪽이 가위에 잘려나가고 속지도 반 이상이나 헤집어져서 너덜너덜하고 흉물스러운 꼴로 변해 있었다.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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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담이는 소리를 꽥 지르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며 울기 시작했다. 언니가 미웠다. 왜 하필이면 그런 언니를 낳았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 아빠까지 미워졌다. 한 번 터진 울음은 좀처럼 멈출 줄 몰랐다. 예담이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또 울었다. 눈물 때문에 옷소매가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예담이는 뚱땅거리는 피아노 건반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다. 그새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눈이 뻑뻑하고 코끝이 맹맹했다. 밖에서 엄마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나 봐라. 예담이는 벌떡 일어나서 일기장을 집어들고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어머나, 예담이 너 집에 있었구나. 예담이는 엄마 말은 못 들은 채 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언니를 노려보았다. 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집게손가락 하나로 건반을 두드려대고 있었다. 언니의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보니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예담이는 금방이라도 언니를 향해 코뿔소처럼 돌진할 기세로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예담아, 언니가 드디어 산토끼를 피아노로 연주했어. 대단하지? 엄마는 예담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방 싱글벙글했다.
12살에 겨우 산토끼를 연주한 게 뭐 그리 놀라운 일이라고. 물론 언니에게는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사실 예담이도 속으로는 조금 놀랐다. 특수학교에서 언니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했던 게 벌써 1년 전이었다. 엄마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언니가 피아노로 찬송가 반주를 맡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사실 식구 중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조차도 그랬다. 다만 엄마는 언니에게 무엇이든 희망을 걸고 싶어 했다. 예슬이가 아무 꿈도 없는 아이라면 너무 불쌍하잖아. 아빠가 부모 욕심에 공연히 언니를 힘들게 한다고 걱정할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런데 언니는 지금껏 기본 게이름도 정확하게 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언니가 산토끼를 연주했다니 엄마가 흥분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담이는 지금 그깟 산토끼 연주에 엄마처럼 기뻐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엄마! 이것 좀 보란 말이야. 또 언니 짓이지? 예담이는 일기장을 흔들어 보였다. 어머, 예슬이가 언제 또 네 방에 들어갔을까? 엄마가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미처 못 봤어. 이 일을 어째? 엄마는 예담이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예담아, 엄마가 똑같은 걸로 다시 사줄 테니까 그만 화 풀어. 언니도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예슬아? 엄마는 언니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언니는 힐끔 돌아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는 다시 피아노 건반을 뚱땅거렸다. 언니가 미안해하긴 뭘 미안해야 한다 그래. 그리 일기장이랑 똑같은 건 세상에 없단 말이야. 예담이는 일기장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늘 이런 식이었다. 새꼬뭉치 언니는 툭하면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켰고 엄마 아빠는 그런 언니를 두둔하기 바빴다. 예담이는 그런 것들이 늘 불만이었다. 방문 너머로 엄마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가 두드리는 피아노 건반 소리도 들렸다. 산토끼를 제대로 연주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실력이었다. 예담이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언니 목소리도 피아노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뭉글뭉글 피어올랐다. 언니의 손. 예담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안했다. 언니가 진짜로 길을 잃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이었다. 늘 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시간은 벌써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곧 식구들이 돌아올 텐데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때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에이 정말. 예담이는 결국 마당을 나서 장터 쪽으로 내달렸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산을 챙길 생각도 못한 채 무작정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금세 굵어진 빗줄기가 머리부터 줄줄 흘러내렸다. 장터까지 가는 길이 엄청 멀게 느껴졌다. 엄마! 장터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예담이는 엄마와 할머니를 만났다. 예담아, 언니는 어쩌고 혼자 여기 있어? 우산도 안 쓰고 비를 쫄딱 맞았네. 엄마가 우산을 씌워주며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할머니는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았다. 저기 있잖아. 그게. 예담이는 선뜻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다 엄마가 조금 전보다 눈을 더 크게 뜨고 다그쳐 묻는 바람에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아무리 가자고 해도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찐빵 가게 앞에 그냥 남겨두고 왔어. 아마 지금도 거기 있을 거야.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짐을 내려놓고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예담이는 할머니 손에 우산을 쥐어주고 급히 뒤따라갔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한다름의 찐빵 가게까지 갔다. 그런데 가게 앞에 언니가 없었다. 큰일이었다. 주위를 샅샅이 둘러보고 가게 안까지 살펴도 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찐빵을 파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물었지만 언니가 한참 동안 찜소다 앞에 붙어 있었는데 가게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
없어졌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예담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니? 엄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머리에서 툭툭 떨어지는 투명한 물방울이 마치 굵은 눈물방울 같았다. 근처 어디에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흩어져서 찾아봐요. 그래, 그게 좋겠어. 엄마는 넋나간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정신없이 뛰어갔다. 휘청대는 걸음이 무척 불안해 보였다. 예담이는 엄마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에 반대쪽 길로 급히 내달렸다.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예담이는 빗속을 뚫고 장터 곳곳을 누비며 뛰어다녔다. 온몸이 흠뻑 젖어서 오싹오싹 한기가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언니를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씩씩대면서 막 발길을 돌리려 할 때 찐빵 가게 옆에서 뭔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예담이는 걸음을 멈추고 얼른 다가가서 살펴보았다. 언니! 거기 언니야? 예담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불렀다. 바로 그 순간 나무 위로 허연 얼굴 하나가 쑥 올라왔다. 언니였다. 언니는 머리며 옷이 축축하게 젖은 채 곰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몸을 떨고 있었다.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예담이는 화가 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언니 어깨를 마구 때리면서 소리쳤다. 언니는 움찔움찔 뒤로 물러나다가 한쪽 손을 불쑥 내밀었다. 찐빵이었다. 찐빵 먹어. 언니는 예담이 눈치를 살피면서 희죽 웃었다. 얼마나 꼭 쥐고 있었는지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예담이는 찐빵을 받아든 채 그만 픽 웃고 말았다. 예담이는 언니와 함께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찐빵을 나눠 먹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을 엄마가 걱정되어 장터로 다시 나가보려고 했지만 언니가 꼼짝도 못하게 붙잡았다. 언니는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예담이의 옷소매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게다가 비 내리는 거리에는 죽어도 나가지 않겠다는 얼굴이었다. 예담이는 할 수 없이 언니 옆에 앉은 채로 목을 길게 빼고 엄마가 지나가는지 살펴야 했다. 언니는 그때까지 어떻게 먹지 않고 참았을까 싶게 허겁지겁 찐빵을 먹어 치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담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언니는 찐빵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무서웠는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찐빵을 못 먹어 화가 나서 가버렸다고 생각한 걸까? 그래서 찐빵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나? 정말 그런지도 몰라.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예담이는 더욱 미안해졌다. 찐빵을 먹는 언니 모습도 어쩐지 슬퍼 보였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짠하게 아파왔다. 그때쯤 비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었다. 젖은 몸은 바들바들 떨렸고 입술은 파르스레했다. 그래, 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언니한테 못되게 군 벌. 예담이는 슬그머니 언니 손을 잡았다. 아기처럼 말랑말랑하고 보드라운 언니 손은 차가운 몸을 한순간에 녹일 만큼 따뜻했다. 언니 손을 잡고 있으려니 마음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다. 예슬아, 예담아! 엄마가 둘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다. 예슬이와 예담이 같은 경험을 한 적 있나요? 만약 있었다면 그때의 나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내레이션의 Z와 B였습니다.